자, 요게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게 옆쪽 측면 모습인데, 측면 모습. 자, 약간 따라낸 거 좀 보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편의 모습입니다. 반대편. 자, 이렇게 에어컨이 호실마다 다 달려있는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입지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예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이쪽 약간 소리 조금 해야 되고요. 자, 1층에 한겨울실이 있는데 보면 비가 샌 흔적이 있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막 모래이스에 들어오는 흔적들이 많아요. 더 하나 바닥도 여기는 이제 문이 열려 있는데 2층에 지금 내개호실이거든요. 내개호실. 또도 닫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3층입니다. 자, 보면 3층은 3개호실이네요. 3개호실. 3층 2개호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앞서 보셨던 영상의 다가구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 호실로 총 되어 있고요. 2011년에 지어진 수리 정비만 좀 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옥포동이라고 하면 하나오션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전히 원룸 임대 수요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한 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새 방처럼
리모델링한 새 방으로 이렇게 만들면 임차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7억이 넘는데 무려 7차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낙찰이 됐다가 미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쭉 떨어져 갖고 1억 6,800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는 다가구입니다. 사실 거제에 하나오션 인근의 아주동, 옥포동, 그리고 삼성중공업 장평동 그 옆에 이제 나오는 다가구들이 임차 수요가 꽤 많아요. 금방금방 빠집니다. 그런 다가구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내부가 몇 개 호실이 좀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과연 해지가 가능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1억 6천대 떨어져 있다면 매입을 해서 내부 수리를 한다면 충분히 케어가 될 수 있고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외관을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이제 반대 측면의 모습인데 각 호실에 에어컨들이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의 모습인데요. 보니까 벽에 이끼나 이런 것들도 좀 끼어 있습니다. 해서 외벽 방수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위에 이제 달아낸 것들 보이고요. 베란다를 이렇게 덮어 씌워놨죠, 그죠? 자, 어쨌든 2011년에 지어진 다가구인데 외관 상태는 조금 정비만 해주면 되겠다, 무난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듭니다. 자, 다음으로 요게 1층에 있는 원룸입니다. 보면 여기 비가 이렇게 좀 들쳤던 모습이 보이죠? 요게 1층이 막 이런 게 아니라 2층, 3층 특정 한쪽이 전체는 아니고요. 특정 한쪽에 호실 라인이 이렇게 물이 위에서부터 새가지고 각 호실이 이제 엉망이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물이 샜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모습이 보이고요. 요게 지금 1층입니다. 1층. 1층은 원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각 호실에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 개 호실에 계량기가 살아있고요. 이거는 공용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계량기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사람이 아마도 주인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입구 쪽 문이 아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보면 물이 흘러내렸던 이 흔적들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 2층은 4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호실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보라고 열어놓으신 것 같긴 한데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입구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세요. 이게 단순 결로가 아니라 물이 분명히 스며들어서 생긴 그런 누수의 흔적입니다. 물이 들어차 있는 것을 벽에 이제 물이 위에서 스며든 것을 그대로 문을 닫아 놓으니까 결로가 생겨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도배장판 바닥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2층인데 요 안에 세 번째 호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바늘 쪽에서 요 안쪽 편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요 바깥쪽은 도배장판만 좀 교체를 하면 될 정도인데 안에는 물이 새가 엉망입니다. 요 맨 안쪽 호실은 열리지 않는데 안쪽도 만봐도 비료입니다. 그리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닥도 타일도 좀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도 꼭지 다 지금 문이 열려 있죠. 자, 이게 2층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3층의 모습입니다. 3층은 총 2개 호실이에요. 거실 하나, 방 2개 이렇게 투룸으로 돼 있는데 자, 안쪽 방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단을 올라오면 안쪽이 문제라고. 안쪽 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물이 새서 엉망이 돼 있다. 이게 지금 3층이거든요. 3층. 그러니까 그 안쪽 라인은 3층이든 2층이든 1층이든 엉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물이 새서 위에서 이제 스며든 거죠. 벽을 타고 흘러내렸던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모습이고, 자, 요거는 이제 올라가서 출입구 쪽에 가까운 쪽입니다. 여기는 또 좀 괜찮죠, 그죠? 여기는 물이 새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 라인은 이제 물이 새서 3층, 2층, 1층 엉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4층입니다. 4층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요 앞쪽에 보이는 건 원룸이거든요. 보시면 자, 이쪽 원룸은 괜찮아요. 여기 살짝 옥상에서 스미는 결로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상태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안쪽은 이제 주인 세대, 아마 주인분이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4층에 이제 주인이 살고 계시다면 4층은 문제가 없고 4층에서 무언가 물이 새서 그 라인에 3층, 2층, 1층이 엉망이 돼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감안하고 매입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7억짜리가 1억 6,800까지 떨어졌는데 요거 그럼 매입을 해도 되냐? 안에 절반 호실 이상이 지금 물폭탄을 맞아서 엉망인데 결로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비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희도 이제 다가구 세팅을 여러 개 해봤는데 이렇게 물이 새는 것들이 있어요. 새는 이유가 특정 한 호실에서 배관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은 경우 동파가 돼요. 동파가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럼 그 동파된 파손된 배관 따라 쭉쭉쭉 이제 물이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각벽에 이제 아래층까지 쭉 스며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 일단 누수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업체 부르면 누수 잡습니다. 실제 이런 원룸 못 잡겠어요. 사우나 목욕탕도 잡는데. 잡기는 잡아요. 비용은 좀 들지만. 자, 그렇게 잡고 나서 각 호실, 아까 결로로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은 도배장판 바닥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누수 폭탄을 안 맞은 호실은 도배장판하고 기본 설비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벽 부분도 요거 한 4, 500 정도 들거든요. 방수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 이제 요 사이사이 요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4, 5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각 호실을 수리, 뭐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예만 싹 드러내고 판부터 새로 깔고 몰딩도 다시 해야 되는 호실도 있었잖아요. 폭탄 맞은 호실. 거기는 아예 싹 깔고요. 그리고 스며들지 않는 곳은 도배장판 하고 기본적으로 정비하고 소모품 교체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그죠? 그렇게 하면 저희 판단에는 한 5천, 5, 6천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괜찮았던 호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하고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1억 이상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억 6,800, 1억 7천에 낙찰 받는다. 그럼 5천 들면 얼마예요? 5천이면 2억 3천이잖아요. 2억 3천에 싹 바뀐 깨끗한 집을 얻는다. 괜찮지 않나요? 그죠? 뭐 좀 더 들었다 치도 2억 한 5천. 괜찮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다가구 보통 2억 5, 6천, 3억 좀 안 되게 낙찰 받아서 여러분들 어차피 수리해야 되거든요. 경매 나온 물건은. 그렇게 비하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누수가 잡히는 건지 진짜 이 건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가늠이 안 되니까 입찰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죠. 또 앞선 낙찰자가 미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치명적인 하자를 발견하고 미납을 했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납자가 낙찰자를 만나가지고 하자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고 야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다 해서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미납을 하는 사유는 거의 열에 9번 본인의 자금 문제예요. 자금 문제.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든가 내가 생각하는 견적보다 더 나온 경우가 있겠죠. 나는 한 3, 4천이면 될까 했는데 한 6, 7천 견적을 불렀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하자 부분에 대한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막상 낙찰 받고 나니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또 실제 잔금 내기 전에 이제 점유자나 채무자분을 만나보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잘못 받았다 이러고 미납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대부분 대출 문제죠. 대출 문제가 뭐 거의 절대적이긴 한데 자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케어를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물건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물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 보면 여기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다용도실, 화장실 아까 1층입니다. 1층 아까 물 뒤집어 쓴 것 같은 1층에 백호라고 되어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건데 그거는 이제 근생으로 되어 있긴 한데 현재는 아마 주택으로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한 개 호실이 있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입니다. 뭐 미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1층에 이제 그렇게 한 개 호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2층은 원룸이에요. 나 아까 4개 호실이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너무 작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입구 들어가면 옆에 주방 있고 조그마한 복도같이 돼 있고 방 하나 딸랑 있고 옆에 화장실 하나 있고 그럼 이제 전형적인 원룸입니다. 그게 2층에 4개 호실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3층은요 방이 2개예요. 2개 보시면 방 1, 방 2, 거실, 욕실 뒤쪽에 발코니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3층에는 투룸 거실 하나 딸린 투룸이 2개 호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4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인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인 세대를 보면 거실 하나 약간 주방 공간까지 있죠. 그리고 방 2개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의 투룸보다 더 거실이 큰 거예요. 방 2개는 있지만 주인 세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호실이 사실상 원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4층에는 호실이 2개인데 원룸 하나, 넓은 거실 있는 주인 세대 투룸 그렇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4층에 2개 호실, 3층에 2개 호실, 2층에 4개 호실, 1층에 이제 1개 호실 근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다가구가 사실 요 아래쪽 옥포 시내에 있는 다가구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위치는 조금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 다른 데는 한 25만원 이렇게 빼거든요. 요거는 한 22, 3만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 원룸은 그렇게 잡고 투룸 같은 경우는 보통 38에서 40만원 정도 합니다. 보통 관리비 빼고 요거는 뭐 관리비 포함해서만 한 4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3층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새 집처럼 수리를 할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자 원룸 5개 호실 2층에 4개 호실하고 4층 주인세대 입구 쪽에 하는 게 호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총 5개 호실에서 23만원 계산하니까 115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투 한 개 호실 이거는 1층입니다. 아까 보셨죠?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1층에 근생으로 쓰는 그거 이제 30만원 한 개 호실 있고요. 그 다음에 투룸 3층이 이제 투룸이죠. 거실 하나 방 2개 해서 깨끗하게 수리해 놓으면 4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80만원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인 세대는 이제 주인이 거주하는 거예요. 부부 네 분이 이제 거주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거주도 하면서 내가 수익, 부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물건으로 제가 특정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주인 내 두 분이서 살면서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 계산해 보니까 225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공용 물값 여기서 뭐 추가로 받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위치 좀 안 좋으니까 공용 전기료 물세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걸로 해서 세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출이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는 나와요. 자, 그러면 매출이 한 200 정도 봅니다. 200, 약 200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출이자 8천. 자, 아까 1억 7천에 낙찰을 받아요. 자, 요렇게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천이 대출 나오고 9천이 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 9천만 원. 자, 1억 7천에 낙찰 받아서 9천 내 돈 들어가고 8천을 대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이자 대략 뭐 요 정도 나옵니다. 35만 원. 그러면 순수익이 아까 매출 200 잡아서 대출 이자까지 빼면 160, 165만 원 이 정도 나온다고요. 이 정도. 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이것저것 뺄 거 빼고 8천만 원 대출 일으키고 보니 160, 16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순수익이. 근데 이 수익이 나오면서 내가 거주도 하는 거예요. 주인 네 분이. 그렇게 이제 내가 들어간 돈은 9천 플러스 아까 수리비용 얼마? 5천. 그럼 내 돈이 토탈 1억 4천 들어갑니다. 1억 4천. 이해됩니까? 자, 1억 4천에 내가 넓은 투룸이거든요. 거실 넓은 방 2개짜리 집에 살면서 내가 160만 원 정도의 순수익도 가져간다. 1억 4천 들어서 괜찮죠, 그죠? 자, 이런 세팅을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주거도 하시면서 월세 세팅해서 수익률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물건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늠을 해보시면 좋겠고, 수리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천 정도 더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이 7억인데 현재 1억 6천, 7천도 안 되게 정말 많이 저감이 된 다가구입니다. 현재 누수 부분 때문에 아니 엉망인 부분 수리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인 세대 살면서 월세 세팅해서 수익률 맞춰가실 분들은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탐문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대리입찰 및 낙찰 후에 인도 과정 지금 주인 세대분이 아마 계시는 것 같으니, 그리고 가전료 협상, 그리고 기본 수리 등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의뢰 주시는 분은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